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던 덕혜옹주의 글. 다시 봐도 가슴 뭉클해집니다.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의 비극적인 삶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사 저는 잊혀진 개인의 삶을 복원해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선의 역관 홍순원. 그는 명나라 출장길에 통주의 한 기생집에 들릅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돈은 300금. 홍순원은 여인이 가여워 전대를 털고 맙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돈은 300금. 그리고 이름을 알려달라는 청을 끝내 거절합니다. 홍수다는 전대를 모두 털고 만다. 我姓洪.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왜군 상륙 하루 만에 동네 성이 점령되고 20일 후엔 서울까지 함락된다. 선조가 치욕스런 피난길에 올라야 할 만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홍순원은 명에 급파됩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상황. 그런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만납니다. 지난날 통주에서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병부상서 석성은 조선 파병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조선은 중국에게 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사정은 우리의 사정입니다.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라는 이른바 순망치 한의 논리였다. 일본이 만일 조선 땅을 점령하면 그 다음은 명나라로 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명은 5만 대군을 파병했고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끝까지 싸웠고 7년 만에 왜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덕관 씨는 해주 석씨 14대 손입니다. 이들의 시조는 석성. 임진왜란이 끝나고 파병의 책임을 물어 투옥된 석성은 가족들에게 조선으로 귀화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선조는 해주 땅을 주어 그들을 정착하게 했습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은혜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가족과 국가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었다. 한국사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인물을 발굴해왔습니다. 김옥균을 저격한 홍종우, 홍역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명의 이현길, 등신불이 된 신라 왕자 김교각 등 무명의 개인이 변화시킨 역사를 조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역사의 미스터리를 밝혀줄 유물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움 속에 출토된 1400여 년 전 청동사리함. 그 뚜껑을 열자 또 하나의 사리병이 들어있었다. 은으로 만든 사리병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황금 사리병이 연이어 나왔다. 지난해 부여 왕흥사터에서 발견된 청동사리함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백제 창왕 시대를 되살렸습니다. 창왕은 사비성의 불국토의 이상을 구현해 국가를 중흥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고뇌를 간직한 백제왕 창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국사전은 이준 열사의 사망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부당한 주권 개입을 알리는 것이 이들의 임무. 그런데 한 달 만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사 이준이 사망한 것입니다. 제작진은 당시 일본의 첩보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헤이그에서 활동한 한국인들의 통정을 매일 본국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준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인 이준의 얼굴에 난 종기를 절개한 결과 단독에 걸려 어제 사망해 오늘 아침에 매장했음. 사살했다고 풍문이 있기도 했지만 단독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으로 믿음. 세균이 피부에 침투해 생기는 이준은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단독은 세균이 피부에 침투해 생기는 병으로 살이 골마 들어가 큰 흔적을 남깁니다. 이준이 죽기 열흘 전 평화회의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얼굴엔 별다른 징후가 없이 건강한 모습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준이 단독이란 병으로 죽었다고 여론몰이를 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동요를 막으려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동료 이휘종은 이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몇 시간 전 그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어나서는 소리쳤습니다. 조국을 구원하소서.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침몰했다. 수군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역기도 목숨을 잃었다. 이른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곧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수군의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이순신. 9월 3일 비가 뿌렸다. 배의 뜸 아래에서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그 심사가 어떠하겠는가. 한동안 이 웅크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작진은 난중일기를 통해 인간 이순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갖가지 신체 질환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광란은 평생 그를 괴롭힌 고질병이었습니다. 고질병 중에 하나였다. 21일 맑음 새벽 2시경에 광란이 일어났다. 소주를 마셔 치료하려 했다가 그만 인사부성이 되어 거의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토하기를 10여 차례 하고 밤새도록 괴로워했다. 엄청난 규모의 외선을 마주한 채 이순신의 배가 선두로 나섰다. 하지만 이순신의 뒤를 따라야 할 11척의 배들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조선수군은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옹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질려 있었다. 나는 군사들에게 부드럽게 타일렀다. 저기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는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좀 더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들어가 포를 쏘아대니 그 소리가 바다 화산을 뒤흔들었다. 또한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댔다. 일본 함대 100여 척 이상이 부서지거나 침몰했다. 왜군은 사상자만 1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한 고통과 좌절의 시간들을 이겨냈던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